그저 스쳐 지나갈 줄 알았던 한국이 제 삶의 목적지가 됐습니다. 미국 최고의 미녀 승무원이 단 하룻밤 경유지에서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7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이 미국 항공사를 과감히 그만두고 낯선 한국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딱 3초. 오늘도 마음을 적시는 사연 들어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감동의 여정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댓글로 사연이 어땠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콜먼이에요. 미국 델타항공에서 국제선만 7년째 타고 있죠. 이번 휴가는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3년 전부터 계획했던 상하이 음식 여행, 드디어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줄리아, 휴가 어디로 가? 브리핑룸에서 켈리가 물었을 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딤섬 사진부터 보여줬죠. 상하이, 진짜 제대로 된 중국 음식 먹으러 가. 켈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또 중국? 지난번에도 가지 않았어? 그때는 베이징이었고 이번엔 상하이. 음식 레벨이 다르다니까 저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샤오롱바오, 취두부, 탄탄면. 먹고 싶은 리스트만 벌써 30개는 넘었고 지도엔 별표가 수십 개 찍혀 있었죠. 그런데 다음 날 회사에서 황당한 소식이 날아왔어요. 상하이행 직항이 취소됐습니다. 대신 인천 경유편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순간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룻밤 서울에서 자고 간다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일본 옆에 있는 조용한 나라? 드라마나 케이팝이 인긴 건 알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저는 음식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켈리도 인천 경유라는 말을 듣자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냥 자고 나오는 거면 괜찮지 않을까? 그치. 뭐 볼 것도 없고 피곤하니까 바로 호텔 들어가자.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며 별 생각 없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공항 바닥이 반질반질한 걸 넘어서 너무 조용했죠. 사람들은 줄 맞춰 걷고 있었고 먼지 하나 없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 켈리가 중얼거렸고 저는 두리번거리다가 대답했죠. 공항이 아니라 박물관 온 줄. 자동 출입국 심사는 순식간에 끝났고 입국장 안에 전시 공간이 있다는 걸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게다가 무료 와이파이, 무료 샤워실, 셀프 수화물 시스템까지. 제가 알던 공항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 줄리아, 우리 잘못 내린 거 아냐? 켈리의 농담에 웃음이 나왔지만 속은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리만치 깔끔하고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 마치 내가 상상하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미국보다도 앞서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딱 하룻밤 머무를 거라던 한국이 제 인생의 경로를 송두리째 틀어버린 시작.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자꾸 바깥 풍경에 눈이 갔어요. 깨끗했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죠. 사람들은 전부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디서도 통화 소리나 큰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줄리아, 우리 대화해도 되는 거 맞아? 켈리가 귓속말처럼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쉿! 그냥 분위기 따라가자. 기차가 달리는 소리만 들리는 이 상황이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고요함이 마음을 편하게 하더라고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을 지나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맛집도 많다는 말에 일부러 정한 목적지였죠. 역 안도 여전히 조용했고 에스컬레이터에선 모두 오른쪽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왼쪽은 바쁘게 걷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딱 정해진 질서, 말 안 해도 다들 아는 룰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신기하다, 줄리아. 여긴 말 안 해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켈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던 순간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방.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내 가방. 지하철에 놨어. 위 선반에.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갑, 여권, 카드, 호텔 예약증, 상하이 음식 리스트까지 전부 그 안에 있었는데. 줄리아, 진정해. 지금 어딘지부터 파악하자. 켈리가 손을 붙잡아줬지만 제 안에선 온갖 불안이 퍼졌죠. 땀이 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마스크를 낀 남성이었는데 정갈한 셔츠에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어였습니다. 발음도 깔끔했고 말투도 조용했어요. 저는 정신없이 대답했죠.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검은색 백팩인데.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몇 호선이었죠? 어디에서 내리셨어요? 그 질문이 오가고 채 5분도 안 됐을까요? 남자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가방 찾았어요. 시청역 유실물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바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남자의 안내로 시청역 유실물 센터에 도착했을 때 카운터 위에 놓인 익숙한 검은색 가방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지퍼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있는 물건들 모두 그대로였어요. 지갑, 여권, 호텔 예약증, 카드까지.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 받은 껌도 있었죠. 미국이었으면 진작 없어졌겠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자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생겨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천만에요. 조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말하곤 그는 손 한번 흔들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못 물었는데 켈리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서울. 그냥 지나가는 도시인 줄 알았는데 느낌이 다르다. 저는 대답 대신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온기가 아주 천천히 마음속 편견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가방을 되찾고 나니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정신없이 긴장을 했더니 배가 고팠어요. 켈리가 말했죠. 이제 진짜 뭐라도 먹자. 가까운데 편의점이라도 들어가자. 홍대 거리를 걷다가 알록달록한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치유라는 이름의 편의점이었는데 안쪽이 밝고 깨끗해 보였죠. 우리는 가볍게 라면이나 사서 숙소에서 먹자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내부는 마치 작은 슈퍼마켓 같았어요. 진 열 때마다 다양한 라면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엔 전자레인지와 정수기, 조리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라면 천국이야? 켈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놀랐습니다. 그때 젊은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라면 드셔보세요. 매운 거 좋아하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불닭볶음면이에요. 한국인도 울어요. 켈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말했다죠. 해보자. 어차피 여행인데. 점원은 직접 물을 붓고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냄비에서 퍼지는 향이 강렬했어요. 매운 냄새에 기침이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한 젓가락 입에 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무기야. 진짜 음식 맞아? 입 안에서 불이 났고 저는 정수기에서 컵으로 물을 연달아 마셨어요. 켈리도 얼굴이 벌개져선 헉헉거렸고요. 점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투 스파이시 웰컴 투 코리아. 웃기면서도 이상하게 즐거웠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재미있게 해주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인상 깊을 수 있다니. 이 경험은 무조건 메모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와 숙소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배가 심하게 뒤틀렸어요. 아랫배가 찌릿찌릿했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줄리아, 괜찮아? 아니 물이었던 것 같아. 약국 가야 할 것 같아. 우린 급히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중년의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시더니 말했어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겨우겨우 대답했죠. 약국 가고 싶어요.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 신호를 지나던 중 저는 미터기를 힐끔 봤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저기요, 미터기 안 켜셨어요. 제가 말하자 기사님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외국인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냥 데려다 줄게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처음 오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니. 길가 약국 앞에 도착하자 기사님은 문을 열고 저를 직접 부축해 주셨죠. 내릴 때 조심하세요. 약 드시고 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 그땐 몰랐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정갈하게 정리된 선반들. 하얀 가운을 입은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죠.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검정태 안경을 쓴 단정한 남자였는데 어딘가 믿음직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켈리가 옆에서 대신 말해줬죠. 저희 친구가 매운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많이 아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 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느릿하지만 정확했어요. 곧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약은 위 점막을 진정시켜줄 거예요. 10분 안에 효과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물컵을 받아 약을 삼키고 나니 속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죠. 약값은 얼마인가요? 제가 묻자 그는 계산기를 한번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3,000원입니다. 3,000원이요? 그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런 약 최소 2만 원은 넘을 텐데요. 3,000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꽤 합리적인 편입니다.
그 말투가 어찌나 담백하던지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가 다시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이더니 작은 티백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건 위를 편하게 해주는 차입니다. 호텔 가서 드셔보세요. 잠 잘 올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운에 달린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훈 씨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아프면 안 되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친절했지만 과하지 않았고 도움을 주면서도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저는 처음이었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서울은 여행 중이신가요? 아니요. 사실 상하이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거예요. 비행편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묵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지훈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뭐라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아쉬움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하루라도 서울의 좋은 면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종이 지도를 꺼냈습니다. 연남동 맛집, 북촌 한옥마을, 한강공원. 세심하게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설명해줬죠. 이 근처는 조용하고요. 여긴 야경이 정말 예뻐요. 시간 되시면 꼭 가보세요. 심지어 연락처도 적어주며 말했어요. 혹시 길 잃거나 무슨 일 생기면 문자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켈리는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 남자, 약사 맞아? 여행 가이드 아냐?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의 조용한 미소, 차분한 말투, 말없이 내민 티백 하나에서 느껴졌던 배려, 약효가 돌기 시작하자 속이 풀리면서 마음까지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씩 생각을 고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느꼈죠. 이 나라 그냥 스쳐 지나가긴 너무 아깝다는 거려. 다음날 아침 저는 지훈이 지도에 표시해준 장소 중 하나를 찾았습니다. 연남동의 어느 식당. 이름은 감나무집 기사식당. 겉으로 보기엔 작고 평범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의 인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매일 오던 단골이 된 느낌이었어요. 켈리, 레이첼과 함께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메뉴판엔 익숙한 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켈리가 고개를 갸웃했죠. 영어 메뉴 없나 봐. 어쩌지? 그냥 아무거나 시켜볼까? 어차피 뭐든 맛있겠지.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우릴 보자마자 멈춰서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 오셨네요. 어제 추천해주셔서 와봤어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말하자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혹시 메뉴 고르시는데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린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추천으로 돼지불백과 반찬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드실래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지훈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우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메인 요리 하나에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거든요. 이게 다 무료예요? 켈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묻자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죠. 네, 한국에선 반찬은 계속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더 달라고 해도 되고요.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미국 보스턴에서 약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약국을 이어받아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취미는 등산이라고도 했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늘 오후에 외국인 하이킹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악산에 가는데 제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비 대여도 저렴하고 분위기도 좋아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등산이라니 익숙하지도 않고 체력도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어제 약국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 때문일까요? 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오후에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다양한 언어가 뒤섞였고 주최 측에서 등산화, 스틱, 간단한 간식까지 모두 준비해줬습니다. 이 모든 게 단돈 5,000원,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죠. 차는 높지 않았지만 도심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공기도 맑았고 새소리도 들렸어요. 등산 중간중간 지훈은 쉬운 한국어 표현을 알려줬고 저는 따라하며 웃었죠. 사진 찍을래요? 지훈이 물었고 우린 서울 전경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뛰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 감정이 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지금 낯선 곳에서 누군가와 연결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하산 후 지훈은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일 상하이 가시나요? 잠시 망설임 끝에 대답했습니다.
계획을 좀 바꿨어요. 이틀 정도 더 머물기로 했어요. 지훈의 눈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직 서울엔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여기 그냥 지나가긴 너무 따뜻한 나라라는 걸. 이틀을 더 머물기로 결정한 날 밤, 켈리와 나는 호텔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은 낮보다 훨씬 더 화려했고 거리엔 사람들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줄리아, 너 진짜 안 가는 거야? 켈리가 묻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응, 그냥 좀 더 있고 싶어. 이 도시에 아직 못 본 게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그보다 더 솔직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지훈 때문이었죠. 그는 그날 이후 매일 퇴근 후 우리를 데리러 왔고 서울 곳곳을 안내해줬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가옥, 명동의 북적이는 거리, 남산타워의 밤 풍경까지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밤, 우리는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엔 치킨을 먹는 가족들, 맥주를 마시는 커플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그냥 지나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기대도 안 했고, 근데 완전히 깨졌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줄리아 씨, 혹시 한국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저 인사치레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일이요? 제가 되묻자 그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건넸습니다. 대한항공 외국인 승무원 채용 공고였어요. 최근에 외국인 승무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대요. 줄리아 씨처럼 경력 있는 분이라면 가능성 충분해요.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10년, 익숙한 삶, 안정된 직장, 집, 친구들, 그리고 여긴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아는 사람은 2명뿐인 낯선 나라.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정확히 설명은 안 되지만 이쪽으로 건너가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감정이었죠. 갑자기 너무 큰 얘기 아닌가요? 제가 웃으며 말했을 때 지우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나가는 기회 중엔 인생을 바꾸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켈리가 물었어요. 줄리아, 너 그 사람 좋아하지? 무슨 소리야. 그 사람 눈빛 보면 몰라? 그리고 너 지금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여행한 적 없잖아.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죠.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 사이로 보이던 서울. 그 도시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상하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켈리는 옆자리에서 가이드북을 펼치며 코스를 점검하고 있었지만 저는 마음이 하나도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마지막 밤, 지훈과 함께 앉아 바라봤던 한강의 야경이 자꾸 떠올랐어요. 상하이에 도착한 뒤에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화려한 음식과 북적이는 거리, 그리고 사람들 틈에서 웃고 있는 켈리. 그 모든 게 제겐 마치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딤섬 맛집에서 젓가락을 든 채 저는 결국 말했죠. 나 다시 돌아가야겠어. 지훈 씨가 계속 생각나. 켈리는 눈을 크게 떴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이미 마음이 거기 가 있었던 거지. 그럼 가. 그날 밤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다시 도착한 서울, 지훈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바로 달려와 공항에 나타났어요. 제가 출국장 문을 나서기도 전에 그가 먼저 저를 안아주었죠. 줄리아 씨,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그 말이 귓가에 남았고 그 품에서 저는 어떤 대답도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지 정리할 게 있어서였죠. 회사에는 정중히 사직서를 냈고 책상 위에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가보려 합니다. 직장 동료들은 놀랐지만 한편으론 이해하는 눈치였어요. 특히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크리스가 말했죠. 줄리아, 내가 그렇게 말할 땐 진심이겠지. 잘 다녀와. 그리고 며칠 뒤 대한항공 외국인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 최종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정말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훈에게 문자로 됐어요라고 보내자 답장은 짧았지만 강렬했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다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을 때 이번엔 정말 시작하러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지훈은 그날도 공항에 나와 있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교육원 첫날, 세계 각국에서 온 지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 켈리가 있었어요. 너도 왔구나? 응, 너 먼저 가는 거 보니까 용기 생기더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고 정말 뭔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한항공 교육 프로그램은 체계적이었어요. 기내 안전부터 응급처치, 고객 응대까지 모든 게 철저했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서비스 철학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대하는 데 있어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교관님이 말했죠. 그건 바로 정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 그게 한국의 서비스예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철학이 이해됐습니다. 사람을 손님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그게 이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이라는 거려. 한국어 수업도 포함돼 있었고 저는 매일 퇴근 후 지훈과 영상통화를 하며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짧은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하며 발음과 억양을 익혀갔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시스템, 그럼에도 이곳은 제가 처음으로 익숙해지고 싶다고 느낀 나라였어요. 2달간의 교육이 끝나던 날, 저는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감정은 자부심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선에 서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첫 배정 노선은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장거리 비행이었습니다. 낯익은 도시지만 이번엔 한국항공사 승무원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탑승 전 지훈이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줄리아, 당신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잘하고 올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큰 힘이 됐어요. 비행기 안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저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실수도 있었죠. 방송 멘트가 꼬이고 한국 손님께 물을 2번 묻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처음인데도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의 서비스는 단지 정확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실감한 거죠. 며칠 뒤 지훈과 함께 걷던 북촌 골목길에서 그가 문득 말했어요. 줄리아 씨, 서울에 있어 줘서 정말 좋아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이젠 서울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큰 예식 대신 한옥 마당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흰 드레스 대신 제가 고른 연분홍 개량 한복을 입었고 양가 가족이 나란히 앉아 웃으며 축복해 주었죠. 처음엔 걱정 많던 어머니도 지훈을 직접 만나고는 정말 다행이다. 너한테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 후엔 약국 근처 조용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김장 담그며 인사를 나누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비행이 없는 날엔 대한항공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관이 되어 새로운 교육생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어요. 줄리아 씨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나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해요. 원래는 상하이 음식 여행 중 잠깐 들른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하루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죠.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첫 감정들, 정의라는 개념, 그리고 이 나라가 가진 섬세한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를 바꿨으니까요. 이제 제 이름표에는 대한항공 정식 승무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예전엔 어색하던 한국어도 제법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 옆엔 늘 지훈이 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이 떠오릅니다. 인천공항의 불빛, 홍대 지하철의 계단, 그리고 지훈이 있었던 약국 앞 골목길.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